대산, 니스렌 대성인이 말씀하셨다. 원컨대 나의 제자 등은 대원을 세우라. 대원이란 법화 홍통이니라. 그리고 1년 무죄 광산세포 된다는 것도 의심이 없을 것이로다. 라고 예견하셨다. 1년 무죄는 세계를 뜻한다. 우리 창가 동지는 세계 광산세포 실현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한다.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지역, 직장. 사람은 사람의 유대 속에서 육성되고 성장하고 서로 배우고 도우면서 참된 인간이 된다. 그러므로 자기 혼자만의 행복은 없다. 자다 함께 행복해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다. 홍결한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의 발로이다. 자신과 연이 있는 한 사람에게 성실하게 진지하게 열심히 불법을 말하고 전함으로써 행복의 스크럼이 넓혀지고 평화의 길이 열린다. 1979년 2월 16일 저녁, 인도 캘커타를 출발한 야마모토 시니치와 인도 방문단 일행은 밤 10시가 지나 홍콩에 도착했다. 18년 전, 동양강파의 여정은 이곳 홍콩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7개의 종의 대미를 장식하는 평화 여정의 무대 또한 홍콩이 되었다. 이튿날 17일 아침, 시니치는 동양강파의 평화로운 항구도시 홍콩에서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새롭게 결의하고 세계강파의 미래도를 그렸다. 저녁에는 홍콩 중문대학교 마린 부총장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해 학술, 교육교류, 추진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시니치는 21세기를 위해 세계평화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교육 문화의 자리를 몇 개 배고 놓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필사적으로 임했다. 미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 순간을, 하루를 어떻게 투쟁하며 살아가느냐가 미래를 결정짓는다. 경문에는 미래의 과를 알려고 하면 그 현재의 인을 보라 라고 쓰여있다. 지금밖에 없다. 황금의 때를 놓치지 마라. 시니치는 자신에게 이렇게 훈계했다. 18일에는 홍콩섬의 한 호텔에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9개국 대표와 홍콩, 마카오 2개 지역 대표 65명이 모여 동남아시아 대표사 간담회가 열렸다. 7개의 종을 총 마무리하고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는 모임답게 형형색색 화려한 민족 의상이 눈에 띄었다. 참석자는 모두 각자 자기 나라와 지역에서 광산세포의 가시밭길을 개척한 멤버들이다. 그 중에는 처음에 현재의 언어를 전혀 몰라 손짓 발짓으로 열심히 힘쓴 일본계 멤버도 있었다. 동남아 각국은 전쟁 때 일본군에게 침략당해 반일 감정이 뿌리 깊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학회가 일본에서 탄생한 종교라는 이유만으로 혐오감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모리해와 오해 벽이 두껍다 해도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이 신심으로 이곳에서 행복했을 수밖에 없다. 학회원은 나밖에 없다. 내가 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광산세포는 누가 하겠는가? 라는 절실한 심정이었다. 홀로 일어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강포의 원동력이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그 결의 없이는 전진도 없다. 자, 복. 자, 대화하자. 버사의 눈동자에 담긴 슬픔, 괴로움을 바라보고 힘겹게 끄는 말에 귀 기울여 용기를 분기시켜 격려의 대화를 시작하자. 동고의 날개를 활짝 펴고 힘찬 생명으로 희망과 정의의 철학을 말하자. 용서심쓰는 정열과 금과 같은 확신으로 끈기 있게 공감의 선율을 연주하자. 자, 대화를 이어가자. 한 인간에게 내재하는 힘은 무한하다. 한 사람이 발심하면 거색에서 거세게로 소생의 파동을 넓혀 마침내 만파를 불러일으킨다. 이른 만의 어머니라고. 우리는 대화로 사람들의 심장에 행복의 씨앗을 심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귀한 사명을 일깨운다. 대화로 마음을 읽고 세계를 이어 난공불락인 한국평화의 성세를 쌓는다. 자, 오늘도 대화하자. 제3대 회장을 사임하고 명예회장이 된 야마모토 시니치는 1979년 5월 3일에 본부총회에서 주조 기요시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신체자가 출발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뒤 세계광파의 새로운 운비를 위해 행동을 개시했다.
동지를 격려하는 대화에 철저히 힘쓰고 또 세계평화의 흐름을 열기 위해 각국의 대사와 식자를 만나 대화했다. 대화의 힘이야말로 시대를 여는 평화의 힘이 된다. 신이치는 되쓰는 한 학계본부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 회장이 된 주조 기요시가 마음껏 지하기를 바랬고 자신이 본부에 있으면 무의식 중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의지하고 마는 것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신이치의 가장 큰 바람은 뒷일을 의탁받는 수뇌들이 창가사제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아 전부 자신들의 힘으로 학회를 운영하고 회원을 지도하여 광전선파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일이었다. 또 차들을 짊어질 청년들의 성장이었다. 신이치는 깊이 기원하면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자는 새끼를 벼랑에서 떨어뜨린다 는 말을 떠올렸다. 사자는 새끼를 낳으면 깊은 벼랑 아래로 떨어뜨려 살아남은 새끼만 키운다 는 속설이 있다. 자녀가 대성하기를 바란다면 일부러 시련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지금 신이치도 같은 심정으로 후계의 분투를 지켜보고 있었다. 주간지 등 언론 매체는 매주 신이치의 회장 사임을 다루면서 시끄럽게 떠들어댔다. 학회를 계속 비판하는 평론가들이 나와 학회는 망할 것이다 라는 등 억측에 불과한 무책임한 보도도 이어졌다. 그 속에서 신이치는 가나가와 문화회관, 다치카와 문화회관, 시조카 연수도량 등 가는 곳마다 학회원의 모습이 보이면 말을 건네고 격려를 거듭했다. 그리고 함께 기념사진 카메라 앞에도 섰다. 어떤 일이 있어도 광선선파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스스로 정한 일을 하루도 묵묵히 실행한다. 실로 태양의 운행과도 같은 전진 속에서만이 인생의 영광도 강포의 승리도 있다. 5월 11일 신이치는 다치카와 문화회관에서 일천, 월천과 대화하는 심정으로 시를 노래했다. 웅비 베이징은 화창한 햇살에 감싸여 있었다. 공항 주변에 펼쳐진 한가로운 전원 풍경이 베이징의 봄을 느끼게 했다. 중국 현지 시간으로 1980년 4월 21일 오후 2시 반, 야마모토 시니치를 비롯한 제5차 중국 방문단 일행이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방문은 시니치가 회장을 사임한 뒤 처음으로 나선 해외 방문이었다. 시니치는 지금까지 민간 조리를 통해 구축한 중일우호라는 금의 다리를 더 한층 견고히 다지고 21세기를 향해 평화의 대도를 넓히겠다는 결의에 불탔다. 순핑화 중일우호협회 부회장이 공항에서 시니치 일행을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다. 베이징은 최근 2, 3일간 황진만장이었습니다. 황진만장은 강한 바람이 불어 누런 흙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현상을 말한다. 한 짝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겨우 가라앉았습니다. 오늘은 봄날씨 같고 하늘도 파랗습니다. 대자연도 선생님의 중국 방문을 축복하는 듯합니다. 이번 중일오협회가 보내온 초청장에는 꽃이 피는 온화한 계절인 봄의 일행을 맞이하고 싶다고 씌어있었는데 정말로 그 말처럼 날씨가 맑았다. 신이치는 그 순간 일본 내에서 학회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상황을 떠올렸다. 조문의 젊은 승려들은 이상하리만큼 학회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 그야말로 황진만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태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리 없다. 이것을 이겨내면 오늘의 푸른 하늘처럼 광선스파의 희망찬 미래가 틀림없이 열릴 것이다. 안내를 받아 공항의 기비실로 들어가자 커다란 폭포를 수놓은 자서가 걸려있었다. 이 폭포는 황하 중위에 있는 커다란 폭포인데 더 아래로 내려가면 용문폭포가 있다. 이 폭포를 오른 물고기는 용이 된다는 고사에서 등용문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 어서에도 용문은 불도 수영을 할 때 성불의 얼음을 나타내는 비유로 인용되어 있다. 시니치 일행은 경유를 몇 번이고 타고 남은 창가의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폭포를 쏘는 저서를 바라보았다. 이튿날 4월 22일 오전, 시니치를 비롯한 중국 방문단 일행은 베이징에 있는 중국 역사박물관에서 저온라이 총리전을 감상한 뒤 고저우 총리의 부인이자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등 요직을 맡고 있는 덩잉차오의 초청으로 중난안에 있는 자택 서화청을 방문했다. 덩잉차오는 해당호와 라일락이 아름답게 핀 정원으로 일행을 안내해 함께 산책했다.
서거한 총리가 외국의 귀한 손님을 맞았다는 응접실에서 시니치는 1시간 반에 걸쳐 간담했다. 지난해 4월 일본의 영민관에서 회견하고 1년 만에 다시 만나 총리와의 추억을 활기차게 이야기했다. 이날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회에서도 저월라의 삶이 화제가 되었다. 덩잉처가 총리의 유골을 비행기에서 뿌린 일을 말했다. 감동적인 일화였다. 효종 독일은 유럽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종교개혁의 발상지이다. 16세기 초 성직자의 부패, 교의의 형해와 교회 세속화가 진행되는 속에서 로마 교황은 독일에서 면죄부 판매를 허용한다. 면죄부를 구입하면 저지른 자가 사면된다고 선전하고 판매했다. 수도사 마르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에 의문을 가졌다. 구원받는 일은 어디까지나 신앙에 의해야 한다. 루터는 92개에서 논제를 발표하고 가면히 항의의 목소리를 드높였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새로운 발화점이 되었다. 루터는 로마 교황에게 파문당하지만 신념을 관철한다. 성서를 근본으로 해야 한다며 직접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했다. 그리고 만인자타주의의 관점에 서서 신나라 인간은 평등하다고 외쳤다. 시니치는 새롭게 결의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470년이 흘렀다. 21세기를 앞둔 지금 전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인간을 위한 종교가 흥령해야 한다. 1982년 5월 16일 저녁 8시 반, 시니치는 이력 강포를 사색하면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렸다. 시니치는 16년 만에 서독을 다시 방문했다. 이튿날 17일, 시니치는 본 대학교 명예교수 게르하르트 올쇼비 박사, 요셉 델버라프 박사 부부, 베를린 자유대학교 교수 나지르 에이칸 박사와 회담했다. 회담 장소는 프랑크푸르트 시내 호텔이었는데 이곳에서 독일 강포 20주년을 기념하는 교류 환영회도 열릴 예정이었다. 올쇼비는 환경 보전 문제 연구가로 알려져 있고 델버라프는 교육학과 그리스 철학의 1인자이다. 인도 출신인 칸은 이비인후과의 권위자이고 종교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 모두 시니치와는 구면인 사이로 재해를 함께 기뻐했다. 인간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는 이미 서로 복잡하게 기얽혀 여러 영역에 이르고 있었다. 그러므로 시니치는 세계 지식인과 깊이 교류함으로써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영지의 네트워크를 넓혀 시대를 건설하는 새로운 소리를 창조하고자 했다. 시니치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지성인들과 대화하는 속에 델버라프 박사와는 대담집을 발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두 사람은 6년 동안 대화를 추진했다. 대담집의 원고 정리를 마쳤을 때 박사는 그 원고가 기쁘고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다 며 늘 머리맡에 두었다고 한다. 1989년 4월 대담집 21세기를 향한 인간과 철학, 새로운 인간상을 찾아서를 발간했다. 그러나 박사는 책이 출판되기 전인 1987년 7월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 75세였다. 시니치는 그 이후에도 각계 지성인들과 대화를 거듭하고 대담집 출판에 힘을 쏟았다. 사실 거기에는 숨은 결의가 있었다. 모든 학문, 정치, 경제, 교육, 예술이 지향하는 바는 인간의 행복이고 사회의 평화와 번영이다. 니치렌 대성이는 일체세간의 치생산업은 모두 실생과 서로 위배하지 않음 이라는 천태대사의 글을 언급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인간 생활을 이루는 활동은 불법과 위배하지 않고 모두 합치한다고 외치셨다. 그 엄연한 사실을 지상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명백히 밝히고 싶었다. 또 환경 문제를 비롯해 교육, 핵, 전쟁, 차별, 빈곤 등 인류가 떠하는 여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인간 자신의 변혁이 요구된다. 거기에 최고봉의 생명천리인 니치는 비법을 넓히고 시대 정신으로는 삼아야 하는 필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또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 식견과 지혜를 배우고 문제 해결을 위한 관점과 실천 방법을 탐구하고 싶었다. 대담을 통해 여러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기란 매우 한정적일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돌파구를 열면 많은 청년이 그 뒤를 이어 인류의 미래에 빛을 보낼 것이다. 이것이 시니치의 바람이자 기대였다. 사상과 철학을 남기는 일은 미래를 비추는 등대에 불을 켜는 일이다.